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제32대 국왕이었던 우왕의 왕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민왕과 신돈의 12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니노가 공민왕의 뒤를 이어 고려 제32대 임금 우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우왕은 10살 때 즉위를 해서 할머니 명덕태후의 섭정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학문에 힘쓰며 총명한 모습을 보였지만 명덕태후 사망 후 이이님이 섭정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살이 되어서 친정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이님 일파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이후 정사에 손을 놓고 음주 가무와 사냥을 즐기며 막장 행보를 보였고 다른 이들의 노비나 첩을 빼앗고 길에서 개를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왕은 특히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즐겼는데요. 9명의 비와 3명의 옹주를 들여서 구비 3옹주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여인이 함께 했다는 것인데 이분 참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이 우왕의 비가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비는 근비 이씨입니다. 아버지 이림과 어머니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이님과 근비 이씨가 친척 관계입니다. 이이님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근비 이씨와 우왕을 혼인시켰던 것이지요. 1379년인 우왕 5년 4월 비로 책봉된 근비는 이듬해 우왕의 유일한 아들이며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되는 창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이 물러나고 창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근비 이씨가 왕대비가 되기는 하지만 창왕이 폐위를 당하고 이후 우왕과 창왕이 다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근비 이씨 역시 지위를 빼앗긴 것이 당연했고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혜왕과 덕령옹주의 딸 장령옹주의 사촌인 서운부정 노영수는 장령옹주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에게 석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비는 우왕의 일비인 근비 씨의 궁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 미모가 워낙 뛰어난 여인이어서 우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우왕 7년 12월 의비로 책봉되게 되는데요. 우왕의 제3비입니다. 딸이 왕의 총애를 받는 비가 되면서 아버지 노영수는 대호군에 제수되고 어머니는 봉안택주의 호를 받게 됩니다. 우왕이 의비를 굉장히 많이 총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의비를 위해서 개인 창고인 의순고를 만들어 주어서 사적인 비용을 쓸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의비의 동생 노구상이 과거에서 낙방을 하자 우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비의 동생을 낙방시키다니 이 과거 시험은 무효야! 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보다 못한 대신들이 의비의 아버지 노영수를 찾아가서 아들 노구상이 다시 과거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노구상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좀 그랬던지 불합격자 10여 명이 다시 종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렇게 과거에 합격한 노구상은 밀직사에 임명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왕의 총애를 받아 기세등등해진 의비, 의복도 아주 화려해지고 사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모시던 근비 이씨보다 더 심한 사치를 했다고 하고 또 그 아버지와 오빠 역시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비에 대한 우왕의 총애는 3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비는 우왕의 총애를 잃고 하원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의비의 궁녀였던 용덕이었습니다. 용덕은 서운정 최천검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통제원의 노비이자 또 의비 노씨의 궁녀였는데 또 그 미모가 빼어났던지 우왕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의비가 근비 이씨의 궁녀였는데 이번에는 또 자신의 궁녀에게 왕의 총애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우왕은 용덕을 비로 책봉하기 전에 용덕의 집을 드나들면서 그녀와 만났는데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집이 이렇게 누추해서야 하면서 아예 대궐 근처에 있던 판서 이성중의 집을 용덕에게 내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이후에도 우왕은 매일 용덕을 찾아가서 함께했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인 사냥을 할 때도 용덕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84년인 우왕 10년 11월 16일 용덕이 비로 책봉되어 숙비 최씨가 되는데요. 우왕의 제4비입니다.
딸이 비가 되면 그 집안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 최천검이 밀직사에 제수되고 언니의 남편 정희계가 판밀직사사에 책봉되는 등 출세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출세를 하자 그 집 간호들도 덩달아 들떴던지 좌대원 윤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고 윤치가 화가 나서 그 간호를 매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숙비가 우왕에게 윤치가 말이에요. 저를 무시했던지 이런 행동을 했지 뭐예요. 너무 속상해요. 하며 이를 일러 바쳤고 우왕은 내 사랑하는 숙비네 집 간호를 건드려? 하며 윤치를 옥에 가두고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우왕이 숙비를 총애하자 최천검은 또 딸을 등에 업고 남의 집을 함부로 빼앗고 궁 안에 천인들을 들였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는 등의 또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천검은 우왕에게 다른 여인들까지 소개시켜주면서 그 권세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왕의 숙비에 대한 총애가 사라진 후 이들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판삼사사를 지낸 강인유의 딸은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강인유의 딸이 그렇게 예쁘다며 하면서 우왕이 결혼을 하기 하루 전날 말을 타고 가서 그녀를 강제로 데려와 이 공민왕의 비인 정비 안씨의 정각에 데려다 놓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왕에게 딸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사람들이 왕의 기에 들어가지 않게 조용히 딸을 시집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인유의 딸은 결국 우왕의 여인이 되었고 우왕은 장인어른이 된 강인유에게 말을 하사하기도 하고 강인유의 처에게는 정비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강인유의 딸은 1385년인 우왕 11년 안비로 책봉되어서 우왕의 제5비가 되었는데 이때 2명의 여인이 함께 비와 옹주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1884년인 우왕 10년 이 이인님의 집으로 놀러간 우왕이 노비인 여인을 보고 또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봉가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인님 입장에서는 우왕이 여인을 끼고 놀기만 해주는 게 자신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지라 이 봉가이를 우왕에게 바쳤고 우왕이 봉가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인님 집에 여러 차례 머물게 되면서 이인님이 다른 곳으로 피해 거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봉가이는 이인님의 딸이 아니라 이인님의 노비로 조영길과 이인님의 여종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이인님의 딸이라도 된 것처럼 우왕은 이인님을 아버지로 또 이인님의 처인 박씨를 어머니로 여겼으며 이인님은 마치 우왕을 대릴사위처럼 대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비가 책봉될 때 이 봉가이도 덕비로 책봉되어서 우왕의 제7비가 됩니다. 우왕은 덕비를 굉장히 많이 총애해서 함께 성북종문으로 나가서 동교천에서 배를 띄워놓고 함께 노를 저으며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궁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날은 동쪽 교회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직접 풀피리를 불고 덕비와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팔에는 활을 차게 하고 허리에는 화살을 차고 따라오도록 했고 이 여인들과 온갖 놀이를 즐겼으며 대낮에 음란한 짓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왕이 덕비를 너무 총애하자 숙비 최씨가 이를 시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리 독일부가 이전에 봉가이와 통정을 하였습니다 라는 무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우왕은 독일부를 서북면 도채찰사로 보내버렸지만 덕비에 대한 총애를 거두지는 않았죠. 숙비는 우왕의 총애를 잃고 하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비에게 검은고를 한번 켜봐라 해서 시비가 검은고를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왕이 오자 시비가 검은고를 멈췄고 우왕이 시비에게 내가 오니 검은고를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시비를 때리려 하는 겁니다. 이때 숙비가 우왕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저는 임금의 총애를 잃고 무료한데 또 시비에게 매질을 하면 저는 장차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우왕이 주먹으로 숙비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총애를 하더니 마음이 변해서 폭력까지 휘두른 것이죠. 숙비가 이렇게 총애를 잃자 봉가이 즉 덕비 조씨가 때를 놓치지 않고 예전에 숙비가 자신을 무고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1386년 2월 쑥비가 그 어미와 함께 방중수를 써서 남을 깨어내는 짓을 했습니다 라는 모함을 한 것인데요. 이미 쑥비에 대한 애정이 식었던 우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곧바로 비의 자리에서 폐출시켜버리고 그 아버지 최창검의 집을 빼앗고 쑥비의 궁인들까지 모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쑥비와 최창검은 전주로 귀양을 가고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시종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체는 저작거리 수레에 펼쳐서 썩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왕이 다시 쑥비를 개경으로 불러들이는데요. 쑥비가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병이 들게 됩니다. 우왕은 쑥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면령을 내리고 승려들을 동원해서 또 기도를 올리게 하고 황금불상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일까요? 쑥비는 우왕이 폐위될 때 함께 폐위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화로 볼 때 본가이, 즉 이 덕비 조씨가 굉장히 간악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일화를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가이가 덕비로 책봉되기 전 숭령옹주로 먼저 봉해졌었는데 이때 우왕이 본가이에게 주옥장식을 선물로 주려고 했지만 관리들이 이를 준비하지 않아서 괘씸한 것들 하며 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권주의 집을 수리해서 덕비에게 내렸는데 또 수리가 늦어지자 담당하던 신하를 유배 보내버리기도 하죠. 이때 본가이가 지금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임금이 매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재물을 받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겠죠. 진정으로 우왕을 걱정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왕은 화를 내지 않고 너 역시 장차 너에게 무슨 제목이 씌어질지 어찌 알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임을 알고 있었고 암투가 난무하는 궁에서 그런 심성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조언을 한 것인데요. 사실 우왕은 음주가무에 빠져 지내고 광인처럼 살고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왕의 이런 조언 때문인지 아니면 암투가 난무하는 궁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본가이 즉 덕비는 쑥비 채씨를 몰아낼 만큼 그 심성이 변한 것 같네요. 사실 덕비 조씨가 쑥비 채씨를 고발했다곤 하지만 덕비를 내세워서 전행을 일삼는 그 가족을 숙청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우왕의 계획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왕의 총애를 받던 덕비 조씨 역시 우왕이 폐위된 후 다른 비들과 같은 신세가 되기는 마찬가지였죠. 안비, 덕비와 같은 날 옹주로 책봉된 여인의 이름은 칠점선입니다. 칠점선은 원래 기생이었다가 밀직 남질의 첩이 되었는데 워낙 또 미모가 빼어났고 그 소문을 들은 우왕이 그녀를 불렀지만 남질이 병을 핑계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괘씸하게 생각한 우왕이 남질의 간호 10여 명을 가두어 버리자 할 수 없이 칠점선을 이 우왕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미모가 빼어난 칠점선에게 또 반해버린 우왕. 칠점선은 영선옹주로 봉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칠점선은 기생 출신이었고 덕비가 된 본가이는 노비 출신인데 노비와 기생이 같은 날 비로 책봉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회개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소매양과 연쌍비도 기생 출신인데요. 1388년인 우왕 14년 2월 각각 화순옹주, 명순옹주로 책봉됩니다. 소매양이 옹주가 되는 그 달 밀직사 김영진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데 이 재산은 모두 소매양의 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왕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자신의 비들에게 내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왕이 또 이 연쌍비를 매우 총애했던 것 같은데요. 연쌍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왕이 이이님의 별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여러 명의 기생들을 거느리고 연쌍비와 함께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우왕이 길에 있는 백성의 갓을 빼앗아 관역으로 삼고 말을 달려 활을 쏘았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연쌍비를 거느리고 다야점이라는 곳에 자주 갔는데 이 우왕이 연쌍비에게
허리에는 활을 차게 하고 젖대를 불게 했으며 용을 수놓은 옷을 입혀놓고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다니는 바람에 연상비의 의관이 우왕의 것과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왕과 연상비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연상비에게 입혀서 나란히 말을 타고 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연상비에게 말 2필을 하사하고 다른 기생 15명에게 각각 한 필씩을 하사했는데 이것은 연상비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소매양 연상비와 함께 비로 책봉된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우왕은 공민왕의 비인 정비안씨가 있는 전각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공민왕의 비이니까 우왕에게는 어머니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비안씨는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왕은 그녀의 미모를 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왕은 자주 내 후궁이 여럿이지만 어머니 정비만한 자색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한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우왕이 정비안씨가 있는 정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고 밤에도 드나들게 되니까 당연히 이 대궐 안팎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정비안씨 역시 우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우왕이 또 정비안씨의 정각을 찾았는데 병이 들어 머리를 빗지 않았으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자신의 동생인 안숙노의 딸, 즉 조카를 우왕에게 소개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조카의 미모가 또 우왕의 마음에 들었던지 정비안씨의 정각에서 그녀와 밤을 보냈고 그녀는 현비로 책봉되게 됩니다. 우왕의 제9비가 된 것인데요. 먼저 간음하고 가래를 행해 비의 책봉을 했다라면서 흉을 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고, 정비가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감추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현비가 책봉될 때 잔치에 쓰인 비용이 필육 7,500필, 백금 1,500냥이었다고 하니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우왕 폐위 후 다른 비들은 다 폐출이 되었는데 이 현비 안씨만은 폐출되지 않습니다. 이 황실의 큰 어른이 된 정비 안씨의 조카였기 때문인데요.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가 이 국왕으로 즉위를 할 때 왕대비 자격으로 이성계에게 국세를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 정비 안씨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여인을 비로 삼은 지 한 달 후 또 3명의 여인을 비로 맞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기로 약조한 여인을 또 빼앗아온 것인데요. 전공판서를 지낸 왕흥의 딸로 변한열의 아들 변현과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혼인을 하기 또 하루 전날 우왕이 찾아와서 이 결혼 반댈세 하고 외칩니다. 왕흥은 딸을 우왕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급히 피신을 시켰지만 결국 우왕이 그녀를 차지하게 되었고 1388년 3월 선비로 봉해져 우왕의 제8비가 됩니다. 우왕이 폐위된 후 당연히 선비도 폐출되게 되었는데요. 이후 판통내 문사 등을 지낸 유은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후에 왕비였던 여인이 재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두 사람은 강제 이혼 당하게 되고 이 선비 왕씨는 배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선비 왕씨와 함께 비로 책봉된 두 여인 정비 신씨와 영비 최씨입니다. 정비 신씨는 판사를 지낸 신아의 딸인데 우왕이 이 신아의 집을 행차했을 때 딸 신씨를 우왕에게 바쳤고 우왕이 그녀를 정비로 책봉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하는 딸을 또 우왕이 비로 보내고 다른 이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데요. 마침 우왕이 이님 일파를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싶어하던 시기라서 그 본보기로 신하와 아들 신유원에게 토지를 빼앗은 죄를 물어 장형을 내리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영비채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려 최고무장 최영과 첩은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채영이 무진정변, 즉 이 무진피하에서 이님 일파를 제거한 후에 영비로 책봉되게 되는데요. 이때 채영은 사실 자신의 딸은 아름답지도 않고 정실소생이 아니어서 왕의 배필로는 적당치 않다라며 거절을 했는데 우왕은 이 채영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딸을 우왕의 비로 보내게 됩니다.
영비 채씨는 최영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2비가 됩니다. 우왕이 이렇게 많은 비를 드리게 되었으니 우왕의 비들에게 들어가는 물자가 너무나 많아서 나라 창고 안에 있던 재물이 고갈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곡물 3년치를 미리 징수했는데도 부족해서 불법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바람에 그 폐단이 매우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왕의 여자 문제는 나라를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식으로 우왕의 비가 된 여인들도 있지만 스쳐 지나간 여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황변사동에 놀러 갔다가 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근처의 아무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간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겁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직 이종덕의 첫 매화를 강탈해 역시 길거리 민가로 데리고 가서 간음을 했고 나중에는 대궐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뒤이어 우왕은 밤낮으로 놀러 다니다가 누군가가 딸을 두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쳐들어가서 빼앗곤 하였다라는 기록이 덧붙여져 있죠. 그러니 딸 가진 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최영이 충혜왕께서 색을 좋아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했고 충수강께서 놀기를 좋아했다 해도 때를 골라서 하셨는데 전하께서는 법도가 없습니다 라는 직언을 하기도 했죠. 위화도 해군 이후 최영이 제거되고 이성기 일파들은 최영의 딸 영비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우왕은 만일 영비를 내쫓는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우왕이 결국 폐위가 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우왕의 비들은 모두 패출되어 궁을 나갔고 영비 채씨와 연쌍비 즉 명순옹주가 우왕과 함께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연쌍비가 이렇게 또 강화도로 함께 간 것으로 봐서 우왕이 정말 이 연쌍비를 많이 총애한 것 같습니다. 이후 우왕은 여주로 옮겨졌다가 다시 강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동야승에 실려있는 이육의 청파극담에 따르면 영비 채씨가 이 우왕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형당하는 우왕의 앞을 가로막은 것인데요. 이때 한 아전이 옷자락을 잡아서 우왕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영비가 이를 탁 물리치고는 큰 소리로 늙은 놈이 어찌 감히 그 손으로 나를 더럽히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전이 잡은 그 옷자락을 찢어버려서 보는 이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왕이 죽임을 당하고 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 아버지 최영의 허물이다 하면서 10일간 먹지 않고 밤낮으로 울면서 밤에는 이 우왕의 시신을 안고 자고 쌀을 얻으면 그것을 찧어서 전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왕의 왕비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왕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조선 건국사 편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조선 건국사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